안녕하세요. 허환TV의 허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재테크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만은 제가 평소에 느끼고 알고 있는 실물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저는 서울 종로 5가 광장시장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광장시장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주 소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이 경제학이 좀 딱딱해요. 참 대학 학부 과정 다닐 때나 또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다닐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물론 저도 이제 논문이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도 비치가 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도 논문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논문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게 경제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면 굉장히 딱딱해요. 제가 아는 지식 가지고 또 그러고 정부의 정책적인 자료들이나 수학 공식을 써서 설명해야 되는데 딱딱하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 강의에서는 이 도포를 그려가면서 저도 이제 다른 사람 강의를 많이 들어봅니다. 들어보는데 딱딱하고 또 재미나게 이야기하려면 또 살을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맞지를 않아요. 저는 그런 강의가 싫더라고요. 우선은 달콤하게 들리는데 그게 알고 보면 모르는 사람이 그냥 넘어갈 뿐이지 맞지를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옳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뛰면서 직접 보고 느끼고 학문적 지식을 결부시켜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 생방송이고 제가 살아있는 교육 방송을 하게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책도 낸 게 있고 저서를 가지고 강의를 해도 됩니다만은 그런 또 레포트라든지 그러고 석박 논문을 보면은 그 논문을 인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강단에서 그게 필요한 것이지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 강의를 하면은 욕먹어요. 어떻게 정부 정책적으로 어디 회사원 그 수준의 지식인을 상대로 강의를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은 제가 연세대 최고 경영자 과정을 강의할 때도 어렵게 강의하면 그 기업에서 들어온 사람이 졸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강의는 좀 재미가 좀 있어야 되지만 경제학이다 보니까 그러고 실물 경제에 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 재미가 없더라도 좀 제가 노력하는 만큼은 좀 딱하지 않게 할 것이니 이해를 잘 해주시고, 여러분께서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바랄 것은 그게 그뿐입니다. 다른 게 바랄 게 있겠습니까? 오늘은 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평생을 40년, 50년 동안 장사한 들이 대부분인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경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평생 일하고 버리다 일터에서 일하다 보니까 물론 욕심이 생겼죠. 권리금 장사한다면 반드시 권리금이 생기죠. 권리금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들어갈 때 시설 권리금이 붙습니다. 인테리어 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식적으로 세금이 발부된 금전이 수반된 그런 컨설팅 수수료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권리금을 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위치가 좋다면 위치 권리금도 붙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제가 말한 택도 없이 그네 이 1억 천금 버리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 생각도 없이 참 누가 피해가 가거나 그건 안중에도 없이 큰 돈 욕심으로 그렇게 무작정 붙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그 깨알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해당된 사람은 참 과히 기분이 안 좋겠지만 우리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알아야 되고 시장에 물건을 구하러 오는 사람 또 임대를 할 사람 매매를 하려고 시장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꼭 이 방송이 유용할 것입니다. 그래 권리금에 대해서는 그 이 천금을 노리고 한마디 말해서 장난이죠. 장난하려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그 우리가 말씀드려요. 이 자본주의 사회 병폐입니다. 이 종로가 광장시장을 예로 든다면은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동문은 종로 상가에서 들어오는 초입에 있지만은 들어온 입구에는 낮에는 좀 한산해요. 새벽 3시, 4시, 5시가 사람 붐빕니다. 왜냐하면 새벽 장사거든요. 구제 의류들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지방에서 물건을 가지고 차떼기로 물건을 사가려고 하는 사람이 남대문, 동대문, 광장시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 도매를 해서 그 지방으로 다 그 옷을 의류를 사갑니다. 사가지만은 이 그 새벽이 지나고 7, 8시가 오면서 그 사람은 사우나탕으로 들어가고 환산해요. 그러지만 그 중앙 통로를 지나오니까 일시적으로 들어온 사람 초입에서 중앙 통로까지는 좀 한산 그대로 이제 뭐 들어올지 모르죠. 중앙 통로에서 서문 쪽, 남부 쪽으로 올 때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붐빕니다. 그리고 남부 쪽은 방산시장을 마주보고 있는데요. 청계천 변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가을에는 가을이나 봄이나 그 연인들이 청계천을 타고 걷는 경우가 많고 또 청계천 그 청취를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공기가 또 좋잖아요. 일단은 광장시에 오면은 거의 먹자 골목을 내려와서 청계천을 걷는 순서가 됩니다. 그리고 동문의 경우는 최근 코로나 여파로 하루에 관광차가 한두 대 들어올까 말까 합니다. 그것은 이미 예약된 손님에 지나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하루에 차량이 평균 8대, 10대, 15대씩 절비하게 광장에서 동문부터 그 마정교까지 쭉 연결해 섰어요. 그 사람들은 내리게 거의 중국 사람이 대부분이다. 중국 사람 내려오면은 아주 광장시장이 범람해지면서 활발해집니다. 이 노상 장사들이 그때를 놓치지 않는 거 전력 투구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잡기 위해서는 중국을 하는 물론 그 주인들도 중국어를 언제 배웠는지 중국어를 다 하고 있지만은 종업원들도 중국 사람을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을 많이 유치하게 되죠. 그렇게 돈을 벌어먹고 있는데 남문은 방산시장을 끼면서 청계천 변을 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청지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럼 북문은 종로가 전철에서 시장에서 들어오고 있지만 참
큰 빌딩 그 주변으로 거기도 상당히 활성화돼 가지고 장소들도 잘 되고 있고 또 손님들이 왕래하는 손님이 많습니다. 거기서 동문에서 내려오면서 먹자 골목이라 하는 그 중앙 통로를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됩니다. 특히 토요일 되면은 사람이 밀려갈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그 잘 되는 것은 아주 잘 됐습니다. 뭐 그 상호를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무슨 뭐 순이네 뭐 명이네 뭐 뭐네 하는 식으로 간판이 많이 붙었어요. 그런 집에 가보면은 들어설 자리 없을 정도로 줄로 서는 업소들도 많습니다. 광장시장이라면 이제는 육회 전문점이 설치는 곳이 됐다는 사실을 전국에서도 아는 사람 많이 알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빈대떡 팔아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심지어 건물을 세 채 네 채씩 그 사람들이 물론 어릴 때부터 과연 어떻게 했는지 어릴 때부터 계속 장사를 해요. 평균적으로 30년, 40년, 50년 평생을 그 장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장시장에는 광장시장 주식회사라는 법인체가 있는데 이 그 광장시장 주식회사가 지분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붉은 벽돌로 댕기는 광장시장 주식회사 그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60% 중에서도 1층에 광장시장 주식회사로 되어 있지만은 2층, 3층은 개인 지분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1층이 개인 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2층, 3층, 4층 위층 같은 경우는 또 주식회사 광장시장이네. 그리고 이게 이 재개발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여러 번 생각하고 구청 관계자나 서울시 관계자라고 한두 번 의논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옛날 그 초대 이승만 박사 그 집권할 그 초대 대통령 때 이 정치 주목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이정재 씨 그 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지분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 재건축을 부분적으로 손봤을지 모르나 그대로 그 건물이 그대로 존속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등기부터 응본 떼보면은 막 여러 사람 명의로 돼 있어 그 지분 행세를 하려고 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법소송까지도 가고 임대료 때문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그 광장시장입니다. 그래 권리금을 이제 본론에 들어서 권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노상부터 말씀드려요. 아니 노상은 소방도로가 있어요. 양옆에 소방도로하고 비소방도로가 있는데 그 중간 지점에 노상 포장마차식으로 노상 점포가 상인들 점포가 절벽에 동서남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먹자골목 중앙통에 오면은 말할 수 없을 때 사람이 많이 붐비다 보니까 걸림이 천정부지로 붙었어요. 보통 그 한 칸에 얼마 하는데 3칸 해봐야 35cm, 40cm 양 사방으로 들어가면서 걸었습니다. 그게 한 칸을 치는데 중앙점에 오면은 4억, 5억 원이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로 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갈 사람도 없고 또 팔라는 사람도 없고 그러한 설들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만약 팔린다면은 그 친인척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이 땅 자체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딱 떼보면은 환하게 나타나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암암리에 전에는 많이 이루어지는데 공식적인 매매는 법상으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컨설팅은 할 수가 있겠죠. 컨설팅도 일반 사업자 등록을 구비해서 그 컨설팅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겠으나 그게 중개 수수료서 간주가 될 때는 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취급을 하지 않지만은 이제 중개 컨설팅은 우리 자문에는 응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우리가 그 전달하고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은 시시하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매매라는 그 단어를 붙여가지고 그게 매매하는 등기부등본 때문에 주인이 누군데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불법이지만은 구청에서 인정하는 불법이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심지어 그 시장을 돌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그 구청에서 자금을 대가지고 가스까지 다 지하를 파가지고 묻어준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못하게 하면은 이제 일자리 구청 일자리 부서에서 일자리 달아난다고 안 되겠죠. 주변 상인들이 초창기에는 그 가두점표가 이리저리 막 생겨하니까 고소 고발도 막 불나게 뭐 설치고 투서를 하고 진정을 하고 그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해결을 하려 했으나 결국은 그게 되지라고 재래시장이 다 서울시에 그럴 것입니다. 제대로 지금 그 정리가 된 데는 남대문 시장 하나뿐입니다. 그것도 전쟁을 하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됐죠. 그리 권리금이 엄청나게 붙어있는데 얼마나 속설있겠습니까? 그게 속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 정부 지자체, 지방 정부 땅을 갖다가 울게 먹어도, 봉이 김선달이 한강물 팔아먹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본주의의 꽃이라 하면 꽃이고 병폐라 하면 병폐일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또 개발한다고 드러내려 해도 또 그 사람들 안식처를 마련해 줘야죠. 그 비싼 곳에 또 옮겨주고 합니다. 그게 청계천 정리할 때 그 대거 그 인원이 의식주 저 의식주 또 그 가족들에게 생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대문 종합시장 쪽으로 옮겨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 뿐 그거를 이제 자기네 재산을 갖고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매매한다 판다 하지만 매매가 아니고 임대한다고 해야 되는데 명의 변경이다 그 단어가 제일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 시청 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방도로 이용하고 그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 점용료를 약간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노상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큰 빌딩도 하나 3층 빌딩을 매매해서 그 빌딩에서 그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이 자발적으로 각 동서남북 다 각각 그 구간마다 회장에서 회비를 받습니다. 각각 회비를 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 내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면은 또 분쟁의 소주가 있고 그러니까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 곤란스럽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문의 경우는
소방도로에는 한 칸에 아까 이야기한 35cm 내지 40cm 그 양사방으로 된 그 한 칸을 5천만 원에 자기네들끼리 하거나 또 암암리에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쪽에는 1억을 하고 있대. 그 소방도로 초입에 초입 그러니까 방산시장 마주보는 그 청계천 변에서 올라가면서 중앙통 올라가면서 참 그 권리금 명목으로 천정부지로 그 붙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 암암리에 매매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아요. 그리고 동문 쪽에도 물론 그 동문 쪽에는 소방도로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비싼 한 칸에 1억부터 시작해서 2억 3억씩 그 합니다. 이 목장골목 중앙통로로 오면서 그것도 가격이 천정부지로 붙어 나가요. 그것도 자기네들 암암리에 시시하면서 어떻게 매매합니다. 안 팔 때 부동산 같이 넣어주면 부동산에서 그걸 만약 중개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자 등록을 일반으로 바꿔가지고 일반 컨설팅 종목을 부동산 중개도 넣지만은 컨설팅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컨설팅 사업 명목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보면 재미있을 것 같죠. 그 이제 들어올렸고 가만 뭐 사람 많이 보니까 야 여기 들어오면 일확천금 안 버리겠나. 정말 돈 걱정 없이 장사하면서 돈 벌이면 평생을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점을 잘 아시고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문 쪽 그 정면을 바라볼 때 그 왼쪽 편에 비소방도로도 보면은 올라오면서 그 사람들 왕래 별로 없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차츰 그 가격대가 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평수가 큰 거는 가격이 비싸죠. 아무래도 거의 먹정골목 빈대떡이라든지 만두라든지 도나스라든지 그럼 찻집을 한다든지 갖가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면 평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녀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 공부시키고 다들 그 졸업을 시키고 부담을 하더라고요. 요즘 들어서는 참 천을 덮어서 쉬는 데가 많이 있던데 가끔 생겨요. 그만큼 중국 사람이 이제 줄어지다 보니까 뭐 열어봐야 안 되니까. 그리고 돈 드는 게 있습니까? 쉬어봐야 뭐 약간의 도로 점용료 등록세법이 아주 저렴하게 내니까 그러고 일종의 회비 명목으로 내는 그것뿐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지요. 부담이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덮어놔도 괜찮지요. 뭐 임대료는 낼 게 있습니까? 임대 낼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임대 조건 내가 들어간 사람은 임대료 걱정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은 문 닫을 이유가 없습니다. 달마다 임대료가 내기 때문에 장사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항상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 곳에는 이 한 칸당 50만 원, 60만 원씩 해요. 100만 원을 혹가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터세를 부리더라 그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시장은 이 광장시장 주식회사인데 이 전체 광장시장의 지분의 한 60%에 60 조금 넘게 가지고 있더라고,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그런데 시장 주식회사 건물은 표가 나요. 붉은색 그 건물이 거의 대부분이 시장 주식회사 지분입니다. 그 등기부등본은 시장 주식회사 그 지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입주했을 때 그 사람들이 상당히 본인이 직접 하면서 돈 벌고 임대주 가지고 돈 벌여요. 임대료가 얼마나 그 부담이 가는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시장 주식에서 150만 원의 임대료 줬다면은 임대를 내고 있다면은 다시 재임대했을 때 전되겠죠. 그것도 암암리에 하는 게 이제 그 시시하면서 광장시장 주식회사에 또 그 책임자들하고 인원해가지고 시시하면서 또 끼리끼리 또 임대하는 전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장시장 입장에서는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것도 일종의 그 임원들끼리 다 통과된 그 정책을 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 중간 관리자가 쓱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광장시장 그 법인이 좀 이야기 들으니까 깐깐해요. 거기서 일하는 종사원들이 그 경비들 보면은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제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씩 그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130만 140만 원 될 텐데 그 사람들의 노상 그 정리하면서 노상을 지켜주려 하니까 그러고 단속을 하면서 암암리에 금전이 오가갖고 구속돈 예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합니다. 돈 받아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그런 일이 횡행했겠죠. 그게 그 재래시장 경우에 다 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영동문 시장, 뭐 창동시장 할 때는 서울 시내 아니 전국 각 그 재래시장마다 그런 그 형태가 벌어졌겠죠. 우측쪽이 아니라 저희가 조사한 프로는 거의 다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밟다 보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이제 인정을 하는 시대는 이제 이미 되는데 이제 투명한 사회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월급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뭐 옛날에는 좀 직장이 좀 좋은 거 있으면 돈 생기는 음성적인 생기는 곳이 좋다 해갖고 이리저리 뭐 배불려 그래가지고 돈 벌여가지고 참 뭐 배가 빵빵하게 할 정도로 참 돈을 벌였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난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그런 것을 그 운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좋은 직장 하려면 재경부서 특히 이제 세관 세무서를 많이 떨먹거렸는데 세관 같은 경우에 밀수가 행해하는 시절 때 뒷돈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돈 받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월급과 살아야 되겠죠. 월급과 살아도 충분하게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 보조를 하고 국가 공무원들 딱 그 기준에 맞게 임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공무원 출신이에요. 저도 공무원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때는 엄성적인 게 자꾸 생기고 공무원만 해봤습니까? 정부 산하 단체 책임자도 해봤습니다. 그러다 뭐 그 단체장도 해봤고 여러 가지 많이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많은 경험 가지고 머리 빡빡하게 차다 보니까 이제는 이 나이의 차가 이런 방송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노털이 돼가지고 참 이제는 대학 강단 쓸 그런 나이도 지냈고요. 사실 여기서 밝혀지면 70대예요.
근데 뭔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겠습니까? 사회 강의를 그 전에 뭐 농협을 위해서 해서 뭐 정경련 할 것 없이 뭐 대학 그 최고 경영학원 다 그런 강의를 그 했었을 때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강사료가 계속해 들어오니까 그게 큰 돈이 되더라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또 그 책임자로 있을 때도 참 경제적인 지식을 직원들한테 강의도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런 내도 저도 이제 참 그 저희가 참 우리 아는 사람은 압니다만은 우리 그 참사랑 그 중앙에 소속된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4억 원을 되는 돈을 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다 내려고 내 죽으면은 누가 가져가는 게 아들 빼겠는데 아들은 아들대로 다 살아가는데 왜 그게 못 사는 사람 위해서 봉사하고 기부하고 참 도와드리고 하는 그게 그 미덕 아니겠습니까? 참 이제는 그러다 보니 행편이 안 되는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또 이 유튜브 방송하면서 또 저는 개별적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광장시장 그 지분이 참 중앙통로 그러고 저 특히 지금 말씀드린 것은 먹자 골목하고 인접한 가게들 그리고 소방통로 소방도로라는 것은 소방차가 마음대로 와서 화재가 발생할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이야기하죠. 소방도로는 넓기 때문에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15평 기준인데 들어올 때 당초에 입주해가 들어왔을 때 시설비밖에 든 게 없는데 그거를 갖다가 아니 무려 5억 원을 받아달라고 그것도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내놓지 않고 참 멀리 강남이나 종로 저 종각이나 그런 데 내놓고 그 사람들이 해나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한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5억 원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그 엄청난 돈을 그 평생 일확천금을 그 노리는 사람이라고 판단 않습니까? 왜 그는 헛된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5억 원이 오히려 시설비 3천, 5천이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참 편하겠습니다. 그런 정당 가격이 되겠죠. 그 5억 마음대로 5억 그 부리네. 들어올 사람들 그 소문이 미쳤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본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일확천금을 뿌리려고 5억이 적은 돈입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평생을 벌어도 못 버는 돈. 그럼 그동안에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애들 다 공부시키고. 지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초창기 들어서 임대료가 비싼 게 아닙니다, 그거. 임대료 100만 원 남짓 되는 그 임대료 그게 아주 처음 들어왔기는 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만 원 이쪽 저쪽을 계산해 볼 때, 그게 던지 못하고 평생을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5억 원이 머리에서 자꾸 번쩍번쩍 하거든요. 그럼 그 5억 원이 자기한테 돌아옵니까? 돌아오지를 않아요. 헛된 꿈 꾸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너무 맹랑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정당한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정당한 거입니다. 아까 그리고 노상도 이제 저 유동 인구가 엄청 많이 왕래하고 하다 보니까
노상도 천정부지로 그러네. 3칸 내지 4칸 되는 게 5억은 6억을 했네. 그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다 안 되니까 4억 5천, 5억에서 4억 5천을 내놓더라고. 최근에 4억에 팔아달라고 합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안 됩니다. 매매해달라고 한다. 아주머니, 그 땅은 엄연히 서울시 땅이지. 등기등본 떼봤어요. 합니다. 그럼 아무 말을 못 합니다. 등기등본 떼보도 안 하고, 거리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평생 안 팔립니다. 이제, 거기 팔리는 경우는, 저끼리 이제, 친형제간, 다소간에 이제 그 가격을 조정돼가 뭐 3억을 할지 2억 5천이 될지 4억이 될지 모르면 사촌한테 대물리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겁니다. 그렇지만 그 4억 5억 하는 그 사람은 사촌한테는 너무 아까워서 줄 리가 있겠어요.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거 들어올 때 초창기에 들어올 때는 그 수십 년 장사했으면 공짜로 들어왔을 것이고, 만약 중간에 사들어왔으면 어느 정도 권리금을 인정하고 들어왔을 텐데 왜 그래 눈땡이 같이 붙었나 그겁니다. 그건 장사가 좀 되니까 그 유동인가 많이 지나다니까 또 그러고 평생을 장사할 수 있는 곳이더라 그겁니다. 그거 있으면 항상 그 장밋빛처럼 장사가 잘 된다 소문을 내고 다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업은 되더라 그겁니다. 정상적인 영업이 된다면 좀 먹고 살만 하더라 그기죠. 그렇지만 5억을 천문학적 숫자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5억 원이 평생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성공시키라면 그럼 그 평생 그렇게 그 팔리느냐 평생을 지나 안 팔린다 그겁니다. 거기서 좀 못하는 3억대 2억 5천 부르는 게 가격이더라 그겁니다. 그 가격을 어떻게 그렇게 보이냐. 그 권리금은 그렇게 산정되는 아닙니다. 그래 팔려가지고 거기 그 형성되어 있는 금액인데 팔리도 않는데도 그 금액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한 칸 정도는 3,500, 4,000에 팔린 그 비포장 비소방도로에는 팔린 예가 있어요. 그것도 저거 끼리끼리인데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가 눈에 익은 사람 그리고 갈세 못하는 사람 저끼리 그렇게 그래야 임대를 35만 원, 40만 원 받아요. 최근에는 30만 원인데 임대가 또 안 나가고 방치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 일확천금 아무 한데 없네. 요즘 옛날에 그 참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도 개천의 용난데 그런 시대가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는 형설이공을 당대가 됩니까? 안 되더라 그겁니다. 경제 수치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겁니다. 그것은 피아노 학원 다니고 영수학원에 다니고 종합학원에 다니고 학교 공부하고 학교에서 또 보충 수업하고 그래야만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옛날처럼 하늘에 뚝 떨어지는 그런 그 복덩어리가 없다 그럽니다. 그거는 마치 로또 같이 바라는데 로또 그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 중에 그거는 진짜 그 하늘에 복을 떨어지는 사람만이 되잖아. 그런 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 바로가 평생을 늙어버리더라 그겁니다. 그런 사람들 참 시장에서 참 많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학문의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거의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평생을 시장에서 노상에서 그것도 밤낮 주야로 그 고생한 줄은 참 우리가 동정을 하고 참 그 존중해야 될 가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멀리 바라보고 그런 시견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뒤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판단해야 좋으리라 믿습니다. 참 이런 점에 걸리면 참 마음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일확천금 그 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다 세월 다 지납니다. 차라리 붙들고 있다가 차라리 다른 거 성공하고 싶으면 과감히 떨쳐내고 다른 걸 전환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전환할 게 있고 할 게 없으신 게 붙들고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우선 영업이 안 되더라고. 그들 붙들고 있으니까 뭐 굶어 죽지 않으니까. 그럼 돈은 안 버려지니까. 그런데 자꾸 그런 욕심을 해요. 욕심을 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참 만만한 사회가 이제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모든 게 정책되어 있고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 보면은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때로는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들어보면 공갈이 80% 가깝다 하거든. 저는 이 들어서 많이 합니다. 그래도 유튜브에서 뭐 광고비 지급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죠. 저는 좀 순수하게 내 아는 지식, 그런 실무에 이거에서 현장에서 생생히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하는데 참 그 목적과 이의를 크게 여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이 콘텐츠가 참 시장 경제의 돈에 관한 그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펼쳐나갑니다. 돈을 고객들이 저 TV를 보고 어떻게 많이 벌어갈 것인가, 그리고 피해갈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구상할 것인가, 이런 점에 착안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산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를 꾹 누르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그것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참 저도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 구독자 1000명이 넘습니다만 저희가 1000명에서 안 늘어나 좋아요. 그렇지만 있는 것만큼은 잘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참 관리 잘하고 참 좋은 방송으로 좋은 정보 꼭 저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다져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완TV의 허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